장기 차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왼쪽은 그 2006년, 2007년도고요. 금입니다. 금의 장기 차트. 최고점은 2020년도인데 최고점 향해서 가곤 있는데 돌파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맥입니다. 소맥도 지금 엄청나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최고점이 2008년도고요. 아직 최고점 돌파는 하지 못했습니다. 원유도 역대 최고점은 2008년도에 147불이었고요. 아직 많이 올랐지만은 역대 최고점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마찬가지인데 옥수수는 최고점이 2012년도 때고요. 근데 옥수수는 꽤 많이 올랐죠. 옥수수는 이제 좀 있으면은 역대 최고점을 향해서 한번 스파트를 할 수도 있는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만 최근에 30%가량 러시아 루블, 이때 최근에만 떨어진 게 30%인데 그 전에도 2006년도부터 러시아 루블은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거 IC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요게 상승 추세가 나서 떨어지다가 반등했는데 요거 맞고 떨어진 경우가 있으니까 요건 한번 보시고요. 근데 요걸 넘더라 사실은 이제 여기를 넘어야지 건데 이거를 넘을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전처럼 계속 넘을 것처럼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전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그리고 우리나라 채권은 계속 외국인들 계속 매수 들어오거든요. 올해에도. 그러니까는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 같은 때에는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엄청 크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우리나라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가야 되거든요, 외국인들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있어요, 계속. 그 의미는 제 생각에는 언젠가 때가 되면 원화의 초강세가 단기간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를 이렇게 조금 더 달러 강세가 나오더라도 이후에 어느 시기인가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의 채권 동향은 절대 달러에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원화에 좀 우호적인 것 같다는 느낌 계속 올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모습 보면서 조금 차트 짚어드린 정도로 하고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요거 돌파해서 하락세에서 벗어나고 반등 신호가 나온 거죠. 근데 본격 상승 여기 최고점을 돌파해야 될 것 같고요. 돌파 못하면 다시금 또 조금 조정이 올 수도 있고요. 하여튼 요걸 돌파했다는 점은 긍정적이고 금에 대한 의견은 제가 여기서부터 너무 폭주하지 말고 떨어지는 기간 동안 꾸준히 분할을 모아가라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떨어지든 오르든 분할을 모아가시는 의견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점에 있어서는 하락을 벗어난 지점이니까 조금 강하게 들어가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 제가 봐드리지 못했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 이후에 강하게 들어갈 자리는 여기를 넘고 지지됐을 때 잠깐 넘는 거 말고 일주일 이상 지지됐을 때 여기서 돌파를 하게 되고 지지가 되면은 그냥 추가 상승 여기도 한번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 이렇게 신호가 나는 자리에 한해서 모아 오시다가 조금 많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가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복잡하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꾸준히 모아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원유는 초강세를 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요건 제가 요번에 깨닫게 된 사실인데 이제 2020년도에 이 주기기 거의 마이너스까지 갔었던 이거는 마이너스는 사실 페이크였고 6.5불이 이제 최저점이었는데 선물놀이 하면서 하방으로 대거 월가가 먹었고 이거는 거의 조작된 사건이었고 그러니까 석유 세력들하고 짬짬이 해서 이미 그들이 선물 매도를 과하게 쳐놓은 사실이 뉴스상에 드러났죠. 그래서 이때 당시도 하방으로 크게 먹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죽이고 난 다음에는 대세 상승을 위해서였다라고 이해석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번에 새로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물론 저희가 그냥 요 정도 먹고 이후에는 크게 제가 권유드리지 않는 이유는 콘덴고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실제 가격은 이런데 사실은 만기 보정을 하게 돼. 만기 보정이라는 걸 누르면은 콘덴고가 소실이 되거든요. 만기 보정을 누르게 되면은 상승폭은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는 콘덴고가 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크루드 오일을 길게 봤을 때 보시면은 원유를 무조건 장투하면 손실 난다는 이유는 이게 원래는 이 가격입니다. 이 가격이 돼서 원래는 콘덴고라는 게 없다면은 지금은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 이 지점에 샀던 사람들은 다 수익 구간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다 넘었잖아요. 그죠? 이게 산 모든 사람들이 수익 구간, 뭐 여기에 산 사람들이 아직 좀 뭐 손해이겠지만, 그러나 콘덴고를 감안해서 실제 투자 수익은 어떻게 됐느냐면 만기 보정을 눌러야 됩니다. 콘덴고를 감안해야 된다는 얘기죠. 콘덴고를 감안하게 되면은 여전히 모든 구간에서 손해죠. 이 구간. 물론 이 아래 구간이야 뭐 이득일지 모르는데 이 아래도 이득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죠. 그죠? 제대로 반영이 안 됐다. 여기 때는 제대로 반영 안 되고 그나마 이제 요 최근에 요거는 좀 반영이 됐다. 물론 저도 이렇게까지 많이 급하게 오를 줄 알았다면은 장투하자 했을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제 스스로 하나 추가하는 겁니다. 제가 놓쳤던 부분 역대급으로 저가를 만들어냈을 때는 그 후에는 어느 정도 대세 상승을 1, 2년간 하지 않는가 봐야 될 그렇게 보자. 근데 이거는 사실은 농산물도 그때 원유 사태 때 아주 역대급 저점은 아니지만 그걸 갱신한 거 아니지만 이때도 상당한 저점을 위협하는 지점이었다. 농산물도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 같은 경우도 늘 오른 다음에는 늘 제자리로 오고 물론 헷갈리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늘 좀 제자리로 오는 패턴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이후에는 좀 제자리로 오더라도 이 라인 아래까지는 이제 인플레로 인해서 이 라인 아래까지 온다기보다는 약간은 떨어지더라도 윗단계까지 떨어지는 방식으로 조금은 인플레가 반영되지 않을까 그 정도입니다. 그래도 이제 나중에는 모르겠어 어디까지 올릴지는 얘네 마음이고 늘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최고점은 늘 갱신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그 생각은 하셔야 되는데 올릴 만큼 올리게 되면 떨어진다. 굳이 예를 들어서 콘 같은 옥수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 설명드렸지만은 굳이 한번 다시금 최근 고점을 넘는 듯이 이 아래로 다시 내려왔을 경우에는 좀 하락을 봐야 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때와 같이 똑같이 되지 않는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될지 아니면은 지지되고 다시 오를지 그건 모릅니다. 여기. 왜냐하면은 여기는 올랐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어도 여기는 N자로 오르고 여기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진 게 아니고 여기서 N자로 올랐잖아요. 이게 이렇게 N자로 오르게 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넘는 것 같다가 꼬라박게 될지는 여기서 판단해야 되는 지지되고 오르느냐 아니면 다시 내려오느냐 그 판단하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거죠. 개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이너스 원유 때를 생각하고 지금 너무 높다고 생각해서 하방 치는 개인들이 많게 되면 월가가 역시나 올리게 될 거고요. 여러분 이때 있었던 사태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이때 이 상승이 월가가 2008년도에 주식이 폭락하면서 문제가 돼서 구제금융 2008년도에 실시했거든요. 근데 그 구제금융 받은 돈을 요 막판에 아마 추가로 언제 투기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있다는 제가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크게 뉴스화되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 하락은 왜 나오게 됐냐면 원래는 더 상승할 수도 있었는데 오바마가 국제 공조로 투기 세력을 색출하겠다는 발표 이후에 그 후에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원자재 선물 시장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단기로는 조작이 가능해서 랠리가 나오게 되면 크다. 근데 과연 바이든은 나중에 근데 이건 사실 막판에는 우크라이나 발인데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발이지만은 그 전에는 또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데 레벨은 이때 하도 떨어뜨려 놔가지고 레벨이 이때보다 높지는 않고 그래서 과연 바이든이 제가 볼 때는 오바마처럼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유가 있어서 상승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진 않을 것 같고 개인들이 만약에 상방을 많이 치게 되면은 월가는 방향전환을 하겠지만 과연 여기서 상방으로 달려들 수 있는 개인들이 있을까? 왜냐? 이때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이너스 원유에 대한 트라우마가 몇 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상방을 막 크게 칠 수 있는 계매가 있느냐. 그렇게 되면은 하방 치는 개인들이 늘어나면은 월가는 더 올릴 거고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싸움입니다. 우리가 개인들의 늘 반대 방향에 서야 된다 그 생각 꼭 늘 하시고요. 왜냐하면은 월가가 그 개인들의 그 심리를 잡아먹고 있기 때문이라고요. 이 원자재 시장은 딱 뭐 10분 정도 설명드렸는데 이것만 봐도 이 원자재 시장이 선물 시장이 현물 거래가 많아진 폐해 때문에 파생의 탐욕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어쨌든 우크라이나 상승으로 요 농산물과 원유는 또 빡 오르다가 또 언젠가 때가 되면 또 크게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이때와 같이 상승 급발진 구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월가는 뭐 원유든 농산물이든 그때 2020년도에 해서 끌어올렸던 요거를 어떻게 보면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 동력까지도 얻은 것 같고요. 요 정도 시황으로 마치겠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원자재 해외 선물이나 그런 좀 우리나라 레버리지 투자나 단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말고 이제 솔몽 급등주 TV를 따로 만들었으니까요. 그 지난번 설명드린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원자재 시장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각계로 들어가면은 월가에 엄청난 스킬도 많고 근데 늘 이제 원자재 시장을 제가 보다 보면은 그런 면이 되게 많아요. 여기도 하락할 때 보시면 어느 지점인가 어느 라인을 계속 넘는 듯하다 꼬라박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옥수수 같은 경우에도 긴 그림상에서도 어떻게 보면 요 라인을 계속 넘는 듯하다가 꼬라박는 일을 하는데 이후에는 이 라인이 될지 아니면은 긴 그림상에서 여전히 이 라인까지로 잡아야 될지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고 지지하게 되면 또 그 다음 라인에서 어느 순간 오른 지점에서 여기 오른 그 어디에선가 또 두 번 세 번 막 하락하기 전에 그렇게 헷갈리게 한 다음에 급락하는 그런 식으로 고파동만 보고 방향전환 생각하는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자재 차트는 주식 차트랑 늘 달라요. 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긴 박스권이에요. 여기서 저점 찍고 고점 찍고를 반복했다 이 말이죠. 단 이제 인플레가 이제 서서히 반영되기 시작. 이전에는 또 저점이 다르거든요. 이제 큰 데케이드가 끝났고 이제 이후에는 하락하더라도 이 저점은 좀 높아지는 방향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건 제 판단이고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새로 깨닫게 되는 게 있고 놓쳤던 부분이 있고 하니까요. 뭐 서로 각자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더 좋은 판단 하시기 바라겠습니다.